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공학과 황혜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우리 팀 알고 보니는 4인 1팀으로 모두 소프트웨어공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니어브 프로그램을 크롬 확장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발하였으며 프로젝트명은 그러한 목적을 담아 진짜를 가리는 승부, 진건 승부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개요와 상세를 설명한 뒤 시연 영상을 시청하고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개발 도시인데요. 시대를 거치면서 SNS는 단순한 열람망을 이제 넘어서 복합적인 미디어 서비스로 변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이 19년도에서 22년도로 오면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33%포인트 상승하였고 SNS는 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정보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왜곡되고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매우 간편해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분별해서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식별 능력에 대한 퍼센트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발표를 해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20점 만점 중에 16점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식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율이 18세에서 29세는 11% 정도밖에 안 되고요. 65세 이상은 35% 정도 됩니다. 20점 만점 중에 10점 미만의 비율은, 그러니까 정보 식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18세에서 29세가 35%로 많이 나오고요. 65세 이상 9%로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노년층 분들은 그래도 이제 살아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 분별력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반 정보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이제 유튜브는 계정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규모는 미디어 플랫폼 중에 가장 거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가짜뉴스 접속 경로가 유튜브가 5점 만점 중에 3.9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의 빈도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플랫폼의 규모만큼 그 안에서 생산되는 영상도 정말 많을 것이고 이러한 방대한 영상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보 탐색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의 일치 여부를 따지고 여러 정보를 탐색하기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귀찮을 수도 있고 게다가 이용자를 시청하던 영상을 중단하기보다는 되도록 머무르면서 시청을 유지하려고 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용자의 경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보 탐색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분별하고 수용하며 가짜 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튜브 브라우저에서 영상 시청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크롬 확장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상세입니다.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 위주로 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YTDLP나 위스퍼 모델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영상의 제목, 설명, 그리고 자막, 오디오 STT 등의 1차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1차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통해서 통합 자막, 영상과 기사 요약,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러한 2차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추출된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 API를 이용해서 API를 이용해서 영상과 관련된 기사를 필터링해서 가져옵니다. 기사와 영상을 비교를 해서 영상의 신뢰도를 판단을 하고 관련 기사와 키워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전달받은 기사 내용으로부터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반증 대목 추출을 요청을 하고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들어진 확장 프로그램을 배포기 안내할 목적으로 홈페이지 또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켰을 때의 사진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릭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인스톨의 영역도 구현해 놓았고요. 보시는 화면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영상 시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 형식으로 영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이제 구현을 해놨고요. 각 셀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셀은 중간에 있는 관련 기사를 서치하는 데 사용되었던 키워드입니다. 이제 키워드는 제미나이로부터 영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프롬프트에 제약을 걸어서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걸어서 돌려받은 리턴 값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은 네이버 검색 API를 통해서 키워드로 검색된 관련 기사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5개의 기사를 노출합니다. 각 기사의 이제 언론사, 기사 제목, 신뢰도, 유사도, 언론 공신도, 발행 최신도를 이제 각각 반영을 합니다.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 값으로 해당 기사하고 영상이 얼마나 이제 유사한가, 얼마나 같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언론에 대한 공신력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등재되어 있는 언론사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외에 이제 매거진 기사나 그 외의 언론사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발행 최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날짜로부터 기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최신 기사일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신뢰도는 이 세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신뢰도가 가장 높은 탑5 기사의 신뢰도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셀의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기술에 놨으며 신뢰도 범위에 따라 이 배지하고 등급 출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등록된 확장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기술을 해놨고 이제 온오프로 프로그램을 또 켤 수 있습니다. 신뢰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시작하고요. 닫기 버튼으로 오버레이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신뢰도와 관련 기사 오버레이는 서치되는 15개들의 기사 중에서 관련된 기사가 5개 이상일 때 표시가 됩니다. 관련된 기사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반증 기사를 서치해서 해당 기사의 제목과 링크, 반증 문장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반증 탐색 루프는 최대 3회까지 작동을 하고 그 안에 탐색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영상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콘솔 화면인데요.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작성을 했고 해당 콘솔의 흐름은 앞서 제가 기능과 특징을 개발할 때 말씀드린 흐름을 동일하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맨드 보시는 화면이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로직의 이제 커맨드 화면이고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가 전달이 됐고 핵심 코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반증 탐색 루프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다 콘솔을 다 하나하나 찍어놨고요. 반증 기사의 서치는 성공하게 되면 이제 제목하고 어떤 문장이 이 내용하고 반박되는지에 대한 출력도 이제 보여줍니다. 중요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코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구조하고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미나이 서비스 코드인데요.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게 요청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응답을 생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코드는 오픈 AI의 음성인식 AI 모델인 이제 위스퍼를 통해서 ST를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YDDLP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영상 오디오를 다운로드 받고 해당 오디오 경로를 입력했습니다. 위스퍼는 해당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ST를 생성하고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STT 자막은 유튜브 자체 자막하고 제미나이에 전달되어서 자연스러운 통합 자막을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코드는 영상에 대한 기사가 부족할 경우에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반증 기사를 찾는 탐색 루프 코드인데요. 15개의 검색된 기사 중에 제미나이가 필터링한 기사가 5개 미만일 경우에 제미나이에게 영상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반증 기사를 찾기 위한 키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대체 키워드 중에서 반박 요소가 있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총 3번을 거치게 됩니다. 3번 내에서 찾게 되면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요. 3번 반복에도 요소를 찾지 못하면 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판단을 유보원으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코드인데요. 해당 코드는 영상과 기사가 얼마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코드로 이제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문장 인베딩에 특화된 KR 스포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해당 값을 클수록 영상과 기사는 서로 일치하는 내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연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몇 분이 진행될까요? 시연 영상을? 네. 심사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초반부만 좀 저희가 1분 정도 시청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만든 유튜브 영상 주니어의 프로그램이 진검승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디스티션 사이트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지금 1월쯤은 유튜브 트러스트 탱커 사용이며 여기에 원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오버레이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오버레이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서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영상에 오디오가 다운로드 된 상태이고요. 이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테스트 변환을 마친 영상이 텍스트로 변환해서 드립니다. 저는 대답하는 결과로 평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버레이죠.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가져왔고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하고 동일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출력되죠. 빠르게 활용 방안하고 이제 기대 효과하고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은 아직 유튜브 브라우저 그중에서 이제 롱폼에 한정되어 있는데 나아가서 유튜브 숏폼에 적용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스타, 릴스, 이제 틱톡 등의 다양한 SNS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만을 가려내기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디어 변화 추세에서 정보 분별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정보 판단 및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보조할 수 있고 능숙한 정보 습득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짜 뉴스의 확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곧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이며 이제 프로젝트 진검승부를 진행했던 팀 알고 보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를 비교를 할 때, 대상 뉴스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뉴스를 요약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뉴스의 주제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내용들이 거짓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찾아내나요? 거짓이 들어가 있는 뉴스라고 하면 혹시 예시를 하나 더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좀 다른 거. 그래서 전에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일부분이 그런 건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마 코사인 유사도가 높지 않은 값을 아마 나타낼 겁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유사도 값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 70%에서 이제 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신빙성이 높다, 저희가 4단계를 분류를 해놨는데 신빙성이 높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신뢰된 정도의 그러면은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잡아낸다는 얘기인가요? 프롬프트에 제약을 조금 걸어놓긴 했는데 아마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아마 잡아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영상 요약 프롬프트에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번호를 매칭을 해놔가지고 다 지켜달라고 프롬프트를 걸어서 아마 다 웬만하면 잡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술적 난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어려운 건 주제라는데요. 네, 구현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요약을 가져오는데 아마 조금 그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일단 기사를 긁어보려면 이제 기사를 서치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중문학과 여러 대에 있는 기사가 너무 많이 서치가 되고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연아 가수가 이제 매우 집합자들 사망했다 이런 키워드를 넣고 이제 기사를 뽑아야 되는데 김연아 씨하고 관련된 기사가 안 나오고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사 필터링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그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건 유사한 내용인데, 근데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타이틀, 뭐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타이틀이라든가 그거의 댓글이라든가 그런 텍스트 정보를 주로 이용해서 그걸 이제 검색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이제 의사도 분석을 하는데, 이제 타이틀은 뭐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이 그 이런 그 잘못된 가짜 정보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분석해서 텍스트로 만드는 그런 쪽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은 정상적인데 동영상 자체가 이제 가짜 뉴스를 포함하는 동영상이다라고 할 때에 대한 현재로서의 방안을 생각해봤냐는 거죠. 아, 그 부분은 그 YTDMP 말했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오디오를 먼저 다운을 받고 그리고 위스퍼를 활용해서 STT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제미나이로 고정하고 뉴스를 모집했습니다. 혹시 토큰 비용을 계산해 봤는지 하고 요거를 처리를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좀 테스트 해보셨나요? 2분, 영상의 길이가 2분이나 3분 내지 되는 그 영상의 경우에는 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의 길이가 8분이나 9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미나이한테 요청하게 되는 그 요약의 길이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저희가 재미나이 모델을 2.0 플래시라이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모델이 이제 롱 콘텍스트에 이제 강하다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토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이제 계산되는 게 기사를 이제 5개 이상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한 번 버튼 누르는데 이제 영상을 검사하는데 한 1,600원 정도 들고요. 만약에 기사를 이제 못 찾게 되면 이제 한 3,300원까지 이제 올라오거든요. 한 번 이제 영상을 이제 검사하는 그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알고보니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